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벌이 스탁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 시장이 정말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을 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시원하게 빠져버렸는데 장막판에 그래도 선물 외인들이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저점 구간을 지금 약간 이탈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의 2,900 저점 구간을 이탈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저점 구간 11월 30일이죠. 2,900포인트 깨고 내려갔던 2,822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을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동안 이제 여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하방으로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고 추세적인 전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차트상에서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외인들이 11월부터 거의 한 9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순매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기전자에 좀 수급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한 가닥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 국내 지수만 좀 유일하게 조정을 좀 큰 폭으로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선물 시장도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항생 지수도 안 좋았지만 일본 증시부터 해서 중국 증시까지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아쉬운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시장 하락과 함께 또 종목들 많이 고민이실 텐데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보내주시면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 오늘은 지수 하락,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윤석열이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지수 하락보다는 이제 나홀로 하락이다라고 키워드를 보내드렸는데 요게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시 코스피 특히 2,900포인트 이탈했고 코스닥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보시면 전저점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제 전저점 구간이 이렇게 낮아진 상황이고 950포인트 정도 요 구간에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반등이 나와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사실 주말에 제가 이제 가족방 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금요일 날의 시장 흐름도 있었지만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들이 점점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파동이라도 이렇게 이제 파동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고점들이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락으로 이렇게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2,900과 3,050포인트, 3,000포인트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던 걸 하단을 일단 깨고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내려오던 이 흐름이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될지 아니면 3,050포인트를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변화할지 요거 이제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을 하방으로 좀 잡아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놨고 내일부터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뭐 괜찮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트렌드대로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반등 나오면 최대한 좀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의 지금 수급이 계속 안 좋아요. 오랜만에 기관이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면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한 2거래일 연속으로 외인들이 한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12월 29일부터 그러니까 배당락 딱 떨어진 이후로 기관이 매수세가 아예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한 번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7조 가량 올해 순매도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막판에 좀 매수세가 기관이 좀 들어왔는데요. 좀 더 많이 들어와 줘야죠. 더 많이 사실 들어와 줘야 되고 앞으로 이제 기관 수급이 지수를 좀 방어해 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매도가 많았던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 청약이 이제 19일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요런 것 때문에 결국은 19일부터 이제 청약하려고 하면 이거를 저는 이제 주식을 좀 매도를 해놔야지 현금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매도세도 특히 좀 많이 이어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일이 1월 27일인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전까지 뭐 관련주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승 상위들 뭐 거래 대금 상위 순을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들이 솔루션 관련주들이 거기에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있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들이 좀 대다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하나의 키워드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윤석열 관련주도 이제 웹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특히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좀 부진하게 계속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주말 사이 지지율 회복을 하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지지율이 앞서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라고 해야 되죠. 이제는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 있었는데 뒤처졌다가 다시 지금 앞서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대선 테마주들 지금 시점에서 과연 봐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칫 뭐 이렇게 물리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 준비해놨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준비 중입니다. 이벤트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든지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하락장에서 함께 일주일 정도 무료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니까 보내주시고 5분 추첨해서 이번 시간 마치는 시점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저희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코너는 이제 종목 SOS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입니다. 카카오뱅크 6만 1,000원에 40% 문의를 주셨는데 왜 하필 카카오뱅크를 사셨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주들 수혜가 될 거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뭐 신한지주 뭐 3대 은행 아무거나 그냥 여러분 사두시고 배당 받으신다 생각하고 한 1년 가져가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미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카카오뱅크 역시 이제 뭐 비슷한 시점에 좀, 뭐 올해 들어서 이제 2021년도 들어서, 요 여름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을 해가지고, 한 2020년도 여름쯤에 상장을 했더라면 아마 시세가 좀 대단하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뭐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외인들 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시세는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상장하고 뭐 보시는 것처럼 한 94,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저점을 좀 잡아주면서 여기 이제 상장했던 시가 부근에서부터 저점을 좀 잡고 이렇게 반등 흐름도 나와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항대 부근에서부터 이제 조정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시작 하락하는 동안에 뭐 횡보하는 시점에서도 계속 하락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이 21조 5천억 정도 되는 대형주고, 수급적인 부분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도세로 지금 접어들었고, 그 12월 초까지 이제 뭐 조금 매수를 하다가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순매도로 계속 돌아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어떤 급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은 만들어지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뭐 은행주로서 그리고 이제 어떤 온라인 뱅킹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흐름에서 카카오뱅크가 결국은 좀 승자로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2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KB금융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5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카카오뱅크의 어떤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치가 분명히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작년 3분기까지 해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5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우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050억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교를 해보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주로서의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은행들과의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카카오톡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그런 온라인 뱅킹 뭐 지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상장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일단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카카오뱅크는 정말 장기적으로 뭐 결국 우리나라에서 KB금융보다도
더 큰 실적을 낼 거고 카카오뱅크가 1등 은행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보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 굉장히 장기적인 뭐 10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반등 시에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만 1,000원이 평단이시면 사실 카카오뱅크가 지금 한 25% 정도 손실이시거든요. 비중을 지금 한 40%는 저는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비중 축소를 한 절반 정도는 하시고 남은 한 비중 20% 정도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냥 다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크고 손실폭도 크지만 좀 전에 비교해 드린 것처럼 같은 은행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상장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적인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가 거품이 빠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관점 생각하시고요. 추후에 아마 좀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또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뭐 그냥 보유해 보셔도 괜찮으나 제 생각에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잡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번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 뭐 손절하세요라고 얘기를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뭐 사실 보유한 종목들 손절하기 싫으시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배가 가라앉고 있으면 가라앉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든 아니면 뭐 배와 함께 침몰을 선택을 하시든 나중에 뭐 살아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가라앉는 줄 알았는데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래도 좀 더 객관적인 방향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화로 상담 많이 받아보시고요. 지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일주일 무료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뭐 이벤트 방에서 단기적으로 단타도 하고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진단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알루코예요. 자, 알루코가 최근에 이제 하락 트렌드를 타다가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좀 급반등을 해줬는데 보면 이제 반등한 위치가 이제 3,000원대 이전에 저항을 자리 잡았던 구간, 돌파했던 구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튀어 올라와 줬습니다. 보면 이제 추세대 상단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간은 오늘 갭으로 이렇게 좀 올리면서 급등을 해줬고요. 이슈는 지금 갑자기 그럼 급등하는 이슈는 뭐냐면 이제 알루코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좀 엮여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에서 보셨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는 이슈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 같이 좀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 윤석열 관련주도 오늘 괜찮게 올랐기 때문에 알루코가 두 가지 다 해당하는 부분으로 좀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터졌는데 뭐 좀 테마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이제 임박해지면서 지난주부터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나인테크하고 뭐 뉴인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알루코 오늘도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한 두어 종목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이제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성우테크론하고 뭐 GI텍이 그 관련주로 후발주로 이제 좀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관련 종목들의 시세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알루코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박스권을 좀 이렇게 움직였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뭐 역사적인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요것도 역시나
이런 매물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점에서부터 조정 뭐 대략 한 13%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내일 뭐 장막방까지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을 주면 좋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내일 좀 연속성 있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차례 뭐 더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매수가가 뭐 4,612원의 비중 20%세요. 거의 뭐 종가인데 시간 외에 한번 볼까요? 시간 외 어떻게 됐나? 자, 시간 외. 일단 뭐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반등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역시는 좀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요거는 3% 정도 지금 시간 외에서 조정이 나온 건데 3%면 대략 보자. 요 날 13일 날 고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4,5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갭을 뜨면서 급등 나왔던 구간을 메우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한 4,300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자리 이런 구간 오게 되면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구간 횡보했던 구간들까지 내려오면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게 뭐 굉장히 짧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더라면 알루코는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대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런데 상가가 들어간 종목이 있을 거고 그 뒤에 좀 따라서 상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 못 갔던 종목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서열이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대장, 부대장, 3등주, 4등주, 후발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장주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약간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일가 단기 과열이 걸리면 단일가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단일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히 대장주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요. 그 종목이 또 단일가 들어가면 그 다음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하면서 이제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도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뭐 여전히 저는 조정 이후에 또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로 이제 올랐다라면 아직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재료는 뭐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 시점을 좀 잘 활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오늘 뭐 종가의 평단이었다면 한 3에서 5% 정도 손절을 좀 각오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5% 이내로 손절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뭐 알루코 매도하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서 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했는데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그냥 손절 내일 아침에 바로 해버리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영진약품이고요. 영진약품. 네. 그리고 매수가는 6,450원이고요. 6,450원. 예, 비중은 60%입니다. 비중은 60%. 네. 왜 이렇게 비중이 높으시죠? 네? 비중이 60%라고 하셨죠? 네네. 비중이 좀 엄청 높으신 것 같아서 예. 어떻게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시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산지 좀 오래됐어요. 아, 언제 사셨습니까?
왜 작년 아마 9월쯤 됐을 거예요. 2021년 9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때 뭐 조금 상한가 조금 올라갈 때 이렇게 앞으로 좀 그리는 걸 보고 네네. 그때 샀거든요. 6,450원이면 네. 요 여름쯤이신 것 같은데 조금 5월 이때쯤 아니신가요? 아니면 이게 위에서도 한번 거예요. 사시고 아마 밑에서도 여름, 사시고 이렇게 분할 매수하신 거예요? 네, 한 6월 말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아, 자, 어쨌든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네, 많이 내려왔다 생각하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일단 뭐 추세적으로 좀 돌림이 이렇게 이제 시세가 크게 터졌던 시작점까지 이제 밀려가지고 네. 반등 흐름이 조금 나오다가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저점을 이제 잡아주는 흐름이죠. 요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가격대가. 예. 그러면 저점 이탈할 때는 좀 손절을 하시지. 선생님 노란 톡방에 안 들어와 계시죠? 아니요.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안 들어와 계신가요? 예,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영진약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가지고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이유가 전문가님을 처음 통하는 거라 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예. 일단 영진약품은 뭐 파이프라인을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KT라는 KTNG라는 이런 대기업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영진약품이 엄청나게 시세를 한번 냈잖아요. 저때 뭐 기대감이 일단 기존에 뭐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2020년도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시세가 다 나왔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다 시세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올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정을 받아가는 거고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런 상승 파동도 안 나왔을 거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런 시세가 한번 나오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요. 네. 뭐 일단 뭐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뒤에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그냥 뭐 자금력 없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뭐 기술 개발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보유를 해볼 만한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인데 저점으로 좀 이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조정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단 뭐 되돌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여기 계속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오는 길입니다. 요거 이제 다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오는 길인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 있는 저점 자리를 계속 깨고 내리면 그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이 앞에 저점을 깨고 또 저점을 깨고 하면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죠. 12월 초에. 그러면서 일단 내려오는 이 흐름 자체를 멈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래량은 내리막길을 멈추는 하나의 신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됐다는 것은 무언가 시장에서 관심을 확 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서 끝났다는 것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거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첫날 아마 했던 종목 상담이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했던 상담이 영진약품일 거예요. 장대 양봉 나와갖고 이제 문의를 주셨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일단은
요 4,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요 4,000원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진 요 시세를 뽑아낸 시작점 출발점인 4,0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이제는 이탈하면 안 되고 뭐 시세가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요 내려올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내리고 반등을 줬다가 내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되돌림이 만들어진다라면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진약품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정보다는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한 4,850원, 요 구간 4,900원, 4,900원이네요. 4,9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 흐름을 돌려주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 너무 비중 크시고 또 기업이 뭐 당장 망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코스피 기업이니까 뭐 상패는 안 될 거예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고 요게 만약 뭐 한 4,800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갖고 그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는 LG전자요. LG전자. 네네. 네, LG전자 매수가랑 평단이 어떻게 되시죠? 14만 3천 원에 20%입니다. 43,000원에 네네, 14만 3천 원이요. 14만 3천. 아우, 선생님 4만 네네. 3천 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14만 3천 원에 20%.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네. 며칠 전에 사셨다, 그죠? 네, 근데 수익도 좀 났었는데요. 저는 이거 하도 좋다 해서 좀 가져가려고 그냥 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빠져서 걱정은 크게는 안 되지만, 조금 더 사면 어떨까 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가하고 목표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매수가랑 목표가 궁금하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자, 일단 LG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단 시세를 한번 뭐 대형주들 다 낼 때 다 같이 냈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흐름에서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이탈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내려왔는데 요걸 이제 크게 보면 N자 하락 조정치까지 이제 조정을 다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조정은 끝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 보듯이 시장이 지금 보면 횡보를 하다가 아래로 내려받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겁니다. 다만 여기 앞에 이제 박스권으로 LG전자가 좀 이렇게 수렴을 했던 요 시점이 있는데 요 시점을 생각하면 지금 요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2011년도 초부터 막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 많이 물려 계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요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는 그림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결국은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은
뭐 외인들의 전기전자 섹터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었던 부분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CES라고 2022년도 최근에 이제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4분기 실적은 조금 LG전자가 좋지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3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보다 대략 글쎄 한 40% 정도는 더 올라야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 되는 건데 이런 게 뭐 주가가 꼭 적정 주가 수준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시장 영향도 전반적으로 많이 미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LG전자를 추가 매수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면 지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13만 한 7,500원 오늘 뭐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눌림 조정 한번 받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탈 없이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대다수의 종목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LG전자는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 매수 가격은 13만 6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13만 6천 원까지 올지 모르겠는데 13만 7천 원부터 6천 원 사이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요 구간을 뭐 이탈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2만 7,500원까지 분할로 13만 7천 원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여보세요? 네네. 네.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저기 대표님 말씀이 지금 이상하게 잘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리셨다고요? 잘 안 들려요. 전화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 들려서 그러면 추가 매수가가 빨리 얘기를 하셨어야죠, 선생님.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빨리 얘기해 주셨어야죠. 자, 정리해 드리면 거두절미하고 13만 7천 원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네. 12만 7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볼까요? 글쎄요, 뭐 선생님 이거는 생각해 두셔야 돼요. 네. 금리 인상 미국에서 한다 했잖아요, 3월에. 네네네네. 5월에, 6월에 한다 했다가 5월에 할 것 같다 했다가 지금 3월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미국장도 빠지는 거고. 네. 그러면 요 이슈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면 LG전자가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네. 싸지면 싸질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렇지,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최대한 살 네. 때 한 번에 탁 사지 마시고 네. 분할로 조금씩 오늘도 빠졌네 하고 오늘 조금 네. 사고 내일도 빠졌네 하고 조금 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 네네. 기다려 보시고요. 네. 12만 7천 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비중 한 5% 정도 조금 더 사고 네. 다시 전화 주세요. 목표가는 그냥 목표가는 이거 금리 인상 이후에 네. 시장 급락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실적 장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LG전자는 신고가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들고 있고 다시 대표님께 전화 한번 드릴까요? 네, 그때 한번 전화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일이라도 제가 14만 3천 원 이게 비싸니까 가격이 따지면 네. 그럼 내일은 반등 정도 오면 또 살짝 좀 줄이고 다시 밑에서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죠. 여기서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16만 원 가격대 저항 자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16만 원대 이 밴드 때는 쉽게 돌파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왔을 때 선생님 뭐 절반이나 수익을 한번 챙기시고 또 기다려 보시면 또 조정 줄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카카오톡 사용하시면 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물어보시면 노란톡방 저기 대표님 방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요 샵 0082로 선생님 이주현이라고 네. 문자 주시면 아마 아, 네네네네. 연락이 링크가 갈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네, 그럼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상담은 채팅에서 이제 문의를 주신 거네요.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오늘 좀 시세가 잘 나왔는데 이것도 윤석열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네요. 제가 메모를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놨는데 자,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단 정치 테마라는 부분이 조금 깨름직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안 좋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딱히 뭔가 이슈거리가 없다면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이슈화는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업적인 내용부터 코스닥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흑자 기업이네요. 상장 폐지 위험은 전혀 없어 보이고 부채가 좀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가 좀 많을 때는 우리가 혹시나 회사에 이제 좀 전환사채가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HTS 상에서, MTS 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0억 정도 미전환사채가 있네요. 요게 보자. 아마 뭐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아직 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전환사채가 출회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주식으로 바꿔주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자율 4%. 뭐 이자만 받고 안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뭐 어쨌든 요거 이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전환가액이 1,615원이기 때문에 지금 2,025원, 1,615원이면 좀 수익이긴 한데 그래도 뭐 대단한 수익은 아니다, 그죠? 자,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앞에 이제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저항으로 이렇게 봤다가 요 가격대를 돌파하고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세 분출을 끝내고 주가가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하면서 어디서 저점을 형성했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전에 2020년도에 이제 저항을 자리 잡았던 요 구간을 돌파했던 가격대에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준 것 같고 전고점 살짝 뭐 윗꼬리로 이렇게 돌파는 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그리고 저항 자리를 앞에서 이제 여기 한번 10월 달에 작년에 받아놨던 구간이 위에서 이렇게 이제 좀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그런 가격대에서 이렇게 지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오늘 또 저항을 받았는데 요 가격대를 만약 뚫어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시세가 좀 굉장히 괜찮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980원 수익권이시네요. 이대로 한번 좀 보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80원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잘 잡으셨는데 일단 뭐 오늘 거래 터지면서 시세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눌림 나오더라도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저항의 위치에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됐을 때 보면 240일 장기 이평선 저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뚫어내게 되면 시세는 분명히 더 분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가 그렇게 적은 매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적당히 약 한 2,650원에서 2,700원대에서 비중을 갖다가 뭐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끌고 가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손절가 잡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세진중공업이네요.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자, 세진중공업 매수가가 6,68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역시나 수익권이시고 축하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 라방을 유튜브로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서울경제TV 나와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시장이 특히나 조정을 받고 안 좋은 흐름 속에 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조정을 받고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2,900포인트라는 뭐 지지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막 깰 듯해요. 그래서 보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의 힘있게 올라가거나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한마디로 전체 시장에서의 이런 투심이 얼어붙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삼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시라고 이제 드렸던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똑같은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분 굉장히 일단 종목 선정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고점 저항자리 돌파하는 위치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고, 시장이 내려오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수익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게 급등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장기적인 추세야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장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알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매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지금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누르고 있고,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 심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요 앞에 요 저항 자리 매물대가 가장 강한 저항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7,500원이 아마 딱 그 저항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추가적인 상승이나 신고가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분이 수익권이시니까 익절가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면 7,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잡고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진중공업이 이제 조선업 쪽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해운업들 급등 나올 때 조선주들은 뭐 조정 나와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조선 슈퍼사이클 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배가 부족해서 운임료가 뛰고 있는데 배 만드는 회사들이 굶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뭐 이런 조선소들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이런 부분들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세진중공업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그동안 나왔던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죠. 이런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 뭐 실적도 양호하니까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약간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세진중공업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항에 오면 정리하는 거, 일부라도 수익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추세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뭐 7,500원에서 7,800원, 7,9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 그리고 일부 물량 남겨서 돌파하고 시세 간다라고 하면 좀 추세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효성 첨단 소재요. 효성 첨단 소재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0만 4,500원이고요. 20%요. 70만 4,500원. 500원. 자, 선생님 네, 손절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지금 손절 못 선전할 하시겠어요?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주식 됐습니까? 형편없는 주식은 아닌데, 선생님. 네, 잘못되면 네, 손실을 좀 더 크게 가는 그 기간을 선생님이 좀 버텨내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버티면은 올 수는 있나요? 단 가격에? 효성 첨단 소재 요거 선생님 매수하신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사셨어요? 뭐 그것도 있고 그 실적도 뭐 1,000몇 프로 3분기 때 그때 샀는데 그 매수가 넘게 왔는데도 더 오를 줄 알고 들고 있다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아, 이거 좀 오래전에 사셨구나. 예. 일단은 선생님 올해 이제 실적이 작년치가 이제 결산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 결산이 나오면 이제 뭐 그 실적 나오고 있는 실적에 따라서 고평가나 저평가냐 뭐 해가지고 PER도 계산돼서 다시 올라올 거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3분기까지 나온 실적이 3,400억이고 4분기 컨센서스 하면 뭐 한 4,700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예. 요대로 만약에 실적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컨센서스대로 딱 된다라고 하면 예. 사실 효성 첨단 소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 사업도 진짜 뭐 이름에 걸맞게 첨단 소재입니다.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강철보다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각광받는 첨단 소재단 말이에요. 그걸 네. 이제 뭐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긴다고 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지금 이런 이제 실적이 막 잘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요게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돼 갖고 그 실적만큼 한번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40%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네.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니까 여기서 한 40%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거의 뭐 3조 좀 넘게 4조 안 되게 이렇게 올랐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반영을 했다가 이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주가는 일단 뭐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뭐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고점에서 지금 저점을 계속 이런 식으로 깨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고점을 내리고 저점을 내리면서 이렇게 트렌드를 갖다가 하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래에 또 새롭게 하는 사업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효성첨단 소재가 지금 뭐 그런 대단한 뭔가 신기술을 뭔가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주가에서 좀 많이 선반영됐고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을 시에는 같이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형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지금 딱 그 생각해야 되는 거는 51만 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여기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못 지켜주느냐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조금 여유를
여기서 뭐 3% 정도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 49만 9천 원 정도, 49만 8천 원 정도 이탈이 나오게 되면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때는 한 40만 원까지도 내려갈 거고 그거보다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많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상승 흐름이 우리가 이제 책에서 배우는 뭐 엘리엇 파동의 흐름으로 생각했을 때는 5파 상승이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세는 한 차례 끝났고 이 조정기를 거치고 저점을 잡고 다시 방향을 위로 돌려줘야지 그때부터 다시 자기 주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텐데 일단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 5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50만 원대 이탈하게 되면 뭐 40만 원, 38만 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고요. 보통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고 나면 그 한 중심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50만 원 부근, 뭐 한 49만 원, 뭐 8천 원, 뭐 7천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심 가격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고 돌려주면 괜찮은 거고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시장과 함께 밀려버린다면 일단 40만 원 부근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선생님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은 손절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뭐 걱정은 되긴 하고 뭐 손절했다가 다시 뭐 타도 되는지 뭐 그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니까. 근데 걱정되죠. 선생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를 팔았다가 지금 당장 손절을 했다가 뭐 50만 원 깨지는 거 보고 손절을 했다가 뭐 40만 원에 다시 사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만은 굳이 뭐 손절을 했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뭐 얘를 1억치를 사놨는데 지금 한 25% 정도 빠졌잖아요. 이거를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원금의 25%가 날라간 7,500만 원을 밑에서 사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고 해도 그게 복구가 되는 거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시다면 시장이 뭐 금리 인상한다 해가지고 급락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올 때 왜 시장이 쫙 빠질 거예요. 정말 많이 빠질 텐데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50만 원대나 48, 9만 원대 오면요? 40만 원 오면요. 40만 원요? 40만 원 오면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50만 원이 깨지게 되면 40만 원 올 거예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드니까 예. 제가 이제 손절을 얘기를 드렸던 건데 예. 그냥 버텨보세요, 선생님. 그냥 40만 원 오면 한 20% 더 산다. 요래 생각하고 현금 있는 것만 이렇게 딱 그냥 들고 계시다가 예.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해갖고 시장 급락 나오면 아시겠죠? 종목도 분명히 따라서 빠질 거예요. 그때가 기회다 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딱 한 3년 묻어놔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시장 급락 나올 때 한 40만 원에서 선생님 네. 추가 매수 한 20% 해가지고 이 종목 한 3년 정도 딱 들고 가시면 수익 크게 네. 나실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손절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다가 40만 원대 매수를 더 해보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그리고 50만 원 안 깨지면 주가가 50만 원 아래로 안 내려가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박셀바이오요. 박셀바이오. 예. 박셀바이오. 5,900원. 박셀바이오 59,900원에 50%. 50%요. 59,900원. 59,900원.
이거 선생님 앞에 좀 사갖고 추가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그때 막 급락하기에 예. 샀어요. 급락할 때 사셨는데 급락해서 샀어요.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5만 900원. 5만 네. 900원 어디고? 아, 요 급락 나온 날 사셨나 보다. 예, 그쯤에 샀어요. 아하, 웃자노. 그러면 선생님 손절을 푸뜩 해뿌리시지. 예? 손절을 이렇게 좀 빨리 하시지 왜 계속 들고 계셨어요? 아니, 곧 올라갈 것 같아서 조금 또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길래. 예. 그래서 지금 쥐고 앉았는데. 올라갈 것 같다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밑으로 탁 내려가면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빨리 잘라내셔야지.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뭐 기다린다는 이 생각에 그냥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34,000원까지는 밀릴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내려왔다 그죠? 34,000원까지 밀릴 것 같고 13,000원 거기 깨지면 13,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손절합시다. 아, 손절을 하자고요. 예, 손절 안 되시겠어요? 아, 손절하면 돼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손절하시고 예. 뭐 한 번에는 좀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좀 하셔가지고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세요. 아마 84,000원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이 나온다. 저는 뭐 지금 이 내리막길 요렇게 거래량 없이 질질질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갑자기 시세가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항압 면역 세포 치료제 뭐 요 임상 관련된 기대감은 있지만 차트적으로는 지금 우하향 흐름 계속 타고 있고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원점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어떤 뭐 이슈적인 부분들 터지면서 좀 움직임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은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점 자리 있죠. 37,500원이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그냥 다 팔아버린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할게요. 예, 예. 네, 힘내세요, 선생님.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좀 드렸는데, 손절의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많이 낙담도 드실 거고, 실망스러울 거고, 또, 뭐 절망감도 드시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을 때 뭐 좀 빨리 팔았더라면 뭐 기준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혀 있었던 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손실보다는 분명히 줄어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물론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손절하고 내일 급등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절대 손절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손실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운 좋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뭐 추세가 하락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고 조정이 나올 게 뻔히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손실권에서 잘라내는 게 오히려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두시고요. 어저께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막판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선물이.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내일 시장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뭐 종목들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든지 수익권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너무 큰 욕심 부리치지 마시고 지금 그럴 시장이 아니니까 짧게 좀 수익을 챙기시면서 현금화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월 달부터 계속 현금 확보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하락이 크게 나올 게 남았다라면 기회는 살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 코너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도너리 포트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인 유일 에너테크 리뷰를 한번 하고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죠. 뭐 오늘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며칠 전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가격대 구간에서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오늘 시장 갭상승 출발했는데 불구하고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뭐 나름 선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했다가 약 한 4~5% 정도 수익권에 들어갔었는데 아쉽게 오늘 또 시장 영향 따라서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손절가를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냥 딱 전저점 구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동의 이제 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25,000원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이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종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이 설비 관련된 부분들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면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종목이 뭔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든지 시장이 하락하면서 종목이 부러질 경우에 가져가야 될 어떤 이유나 명분을 생각했을 때 테마적인 관점, 이슈적인 부분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글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추세적인 상승이 깨지는 시점에서는 손절을 한번 했다가 그리고 차라리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손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게 되는 시점은 18,000원 정도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또 손절가 짧게 잡고 종목이 상방으로 돌려주는 흐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유일 에너테크는 세팅을 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사실 오늘 보면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뭐 충전소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유일 에너테크가 지분 투자한 회사 중에 그 지분을 한 18% 들고 있는데 제영택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2차 전지 양극재 리사이클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양극재를 리사이클링해서 탄산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회수율이 한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튬 탄산 리튬의 가격이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종목인데 일단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에서 손절가 2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뭐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손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대응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인데요. 도너리 포트 공략주입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시장이 뭐 워낙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슈를 좀 받고 있고 한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서 좀 큰 떡밥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뽑아왔습니다. 나라 M&D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 지금 아까 전에 알루코 설명 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대장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 M&D는 한 3등주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을 그런 포트에 편입을 시키냐. 테마주는 대장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대장주인 나인테크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보면 단기 과열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내일 단기 과열로 뭐
지정이 됐나 제가 이제 출발할 때까지는 공시 내용을 운전하고 있어서 못 살펴봤는데 지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내일부터 단일가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테마는 지금 최근에 흐름이 이제 급등세가 쫙 나오게 되면 단일가 들어가고 대장이 부대장이 단일가 안 들어가 있으면 다음 날 대장 역할을 하고요. 그 종목이 단일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이런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나인테크가 이제 대장으로서 오늘 만약에 단일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라 M&D가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 M&D가 제 생각에는 뭐 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 최근 뭐 한 며칠 흐름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만 됐네요. 그러면 내일 한 차례 뭐 시세를 또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시간외에서 한 3%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막판에 올렸던 거 반납하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내일 제가 생각할 때는 15,000원 이하 내일 시가부터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제가 내일 아침 방송에서 장 시작할 때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그 이유는 이제 동시호가에 시장 영향도 분명히 받고요. 시가가 어디서 형성되냐에 따라서 시초가부터 공략을 할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지정가로 저점 매수를 노려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냥 지금 방송에서 알려드린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5,000원 이하로 저는 매수를 하면 좀 괜찮다 생각되는데 아침에 한 3% 조정 나와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시가부터 저점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손절가는 13,500원 정도 잡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괜찮다 생각하시고요. 분할 매수 한번 진행해 보시고 27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그러니까 관련주들 순환매 돌면서 한번 시세 준다면 짧게 우리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공략해 보시고 내일장 전략입니다. 시가가 하락 출발하거나 상승 출발하거나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 시가 하락 출발 시에는 시초가부터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려고 했던 테마주들이라든지 아침에 시가 하락 출발하는데도 시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아침에 시초가 공략 유효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갭 상승 출발하게 되면 10시까지는 관망입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출발했을 때 따라붙지 말고 시장을 조금 지켜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등 시, 시장 반등 시 아니면 내 종목 반등 시에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뭐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또 월요일이 찾아왔는데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